자, 325쪽에 그 주택조합 들어가겠습니다. 주택조합은 아까 용어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세 조합으로 나눠집니다만 지역과 직장조합과 리모델링 조합 셋으로 나눠집니다만 요 둘과 요것이 같은 경우도 있지만 이제 다른 경우라면 요거는 내 집 마련이기 때문에 집 없는 사람이 내 집 마련한다. 조합책을 건설해서 공급받는 걸 전제로 합니다. 요거는 순수 리모델링이기 때문에 기존의 공유주택 소유자가 리모델링해서 가져가는 걸 얘기하지 건설공과는 관련이 기본적으로 없어서 여기에 따라 차이가 나죠. 일단 기본적인 것만 말씀드리고 이렇게 보면 여기에 관련해서 이제 지역과 직장은요 법인이 아닙니다.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설립인가만으로 성립이 되거든요. 간단하게 시장은수구청장에게 설립인가 받으면 성립이 됩니다. 리모델도 기본적으로 행정청에 설립인가 받는 건 똑같아요. 인가 받습니다만 직장은 설립인가 외에 설립신고 대상까지 전제합니다. 설립신고 대상까지. 여기서 간단한 신고로 충분하게 설립되는 것은 이것과 구별해서 국가가 지은 국민주택을 이 사람이 직접 짓는 게 아니고 국가가 지은 국민주택을 단순히 공급받아서 가입하는 직장조합 요 말이 붙었을 때만 신고잖아. 그런 말 안 붙으면 인가가 되고요. 요걸로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리모델링은 설립인가를 받은 이후에 따로 설립 등기를 해야 돼요. 요것만 그렇습니다. 리모델링만 설립 등기를 해야 성립이 되는 거예요. 왜? 여기만 법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인이기 때문에. 이거는 올해 들어서 새로 신설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조합 중에서 도시개발조합이다 토지소유자가 가입합니다. 정비조합이다 토지 등 소유자가 가입을 해요. 그런데 요거는 공동주택 소유자가 가입하는 거라 했잖아. 그래서 똑같이 법인으로 봅니다. 이거는 집 없는 사람들이 내 집 마련해서 가입하는 데서 다르고요. 법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말을 쓸 수 있는 건 여기만이고 이건 행정처에 받는 것이라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차이점과 같은 점을 구별하시는 18번의 주택조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됐는데 같은 모집지역 예를 들어서 서울, 경기, 인천 같은 지도내에 있는 여기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설립한 조합은 지역조합에 들어가는 거 맞습니다. 2번 주택의 소유자가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설립한 조합은 리모델링 조합이다. 리모델링해서 설립하는 조합이 리모델링 조합 맞는데 누가 주택의 소유자라고 해서 틀리게 냈네요. 공동주택 소유자가 가입하잖아요. 주택이라면 단독도 들어가는 개념 아닙니까? 공동주택 소유자가 가입하지 단독주택 소유자는 자기 거 자기가 혼자 하면 되지 누구랑 가입할 필요 없다. 공동주택 소유자가 가입하는 겁니다. 3번의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합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예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마련이니까 지역과 직장에만 적용되는 규정을 전제로 해서 풀으시면 됩니다. 지역과 직장조합에서 조합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과 대지면적 15% 이상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신고로 설립되는 직장조합은 제외하고 맞습니다. 이게 설립인가 신청시 제출서의 차이가 나거든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게 여기에만 적용되는 규정이란 말이에요. 여기에만. 새로 주택을 건설해야 되지 않습니까? 건설해야 되니까 지을 땅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지을 땅을 필요로 하는 거. 리모델링 조합은 기존의 공동주택 소유자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 지을 땅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여기서는. 지금 여기서 설립인가 신청시 제출 서류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신고는 제외한다라고 푸는 건데 리모델링이라면 세대를 증가하는 부분이 건설 파트라고 했지만 세대를 증가하더라도 새로운 땅은 필요 없어요. 기존에 있는 단지 내에서 증가하기 때문에 땅에 대한 것은 설립인가 신청 시 제출에 전혀 안 들어갑니다. 여기에만 들어가는 게 80% 이상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와 새로 신설된 거 소유권은 15% 이상을 증명해야 됩니다. 이가 전에 지역과 직장조합은 설립인가 들어가기 전에 조합원에 대한 수요건을 충족해야 인가신청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지역과 직장에서 새로운 조합원을 모집하는데 우리 모집할 때 여기도 뒤에 나올 테니까 해봅시다. 모집할 때
이걸 작년까지만 해도 지금 지역과 직장에서 조합원을 모집한다. 이건 새로 모집하는 것도 없잖아. 있는 사람 중에서 동의를 받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조합원을 모집할 때 작년까지만 해도 그냥 시장건설구청장이 모집하겠다 신고만 하면 돼요. 모집 신고하고 공정하게 공개 모집 방법으로 모집한다 그랬죠? 그런데 이때도 다시 재모집을 한다라든지 충원을 한다라든지 그러면은 이때는 신고는 필요 없고 공개 모집으로 안 하고 선착순으로 해도 상관없다라고 했죠. 그게 모집에 대한 얘기인데 이번에는 이것도 똑같은 틀을 유지하되 모집할 때서부터 모집 신고할 때 사용권을 어느 정도 확보해야 모집의 진정성을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역과 직장조합원의 조합원을 모집할 때는 모집 신고를 하기 전에 사용권을 몇 프로 이상 확보를 해야 됩니까? 50% 이상 사용권을 확보해야 돼. 그게 신설된 얘기잖아. 50% 이상 사용권을 확보한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 신고를 하고 모집을 해서 이제 조합원 수에 대한 얘기도 여기만 있는 얘기잖아요. 지역과 직장은 건설 예정 세대 수의 최소 50% 반 이상은 돼야 된다. 일반에 주는 것이 조합원에게 주는 것보다 많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50% 이상. 이것도 설립인가 받을 때부터 사용검사일까지 내내 갖춰야 됩니다. 50% 이상의 50%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그 수가 20명 이상 동시에 갖춰야 돼. 이거 지역과 직장에만 있거든요. 근데 그 수를 글쎄 모집한다면 설립인가 들어가기 전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까 모집 신고할 때 50% 사용권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조합은 수 요건을 채웠다 그러면 그 다음에 조합 설립인가 신청하기 전에 그거보다 좀 더 센 80% 이상 사용권을 확보하고 15% 이상 소유권을 확보해야 설립인가를 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설립인가 받고 나서는 나머지를 전체 확보한 다음에 공사 들어가겠죠? 그렇게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하여튼 지역과 직장 내 집 마련에만 있는 얘기입니다. 이거 맞고요. 4번의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주택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자, 그러면 이거는 리모델링 조합 만들 때 동의요건입니다. 리모델링 조합 만들 때 동의요건이거든요. 여기서는 리모델링 조합은 여기만 인가 신청할 때 들어가는 서류가 여기랑 달리 여기는 기존 소유자를 대상으로 해서 조합을 만들기 때문에 조합 설립 동의요건이 필요해요. 이 조합 설립 동의요건 이것만 봐도 개발법, 정비법과 이거는 비슷하지 않습니까? 개발법에서 설립인가 동의요건, 정비법에서 막 431 동의요건 있잖아요. 여기도 그 동의요건 있어요. 여기는 기본적으로 3분의 2가 유지가 돼요. 3분의 2. 단지 전체에 대해서 한다 그러면 그게 바로 4번 얘기입니다. 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주택조합을 설립하라는 경우는 리모델링 조합 만들 때죠. 이거 여기만 있는 얘기거든요. 단지 전체 구분서결권에 단지 전체의 3분의 2 결의를 요구하되 각 동별로는 과반수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허수증 인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5번처럼 동에 대해서만 리모델링 조합을 만든다 그러면 동의 3분의 2가 유지가 되는 거지. 동의 구분서결권 3분의 2 맞습니다. 이건 여기만 있는 얘기예요. 구별하시는. 그리고 여러분 여기만 있는 얘기가 지금 조합 설립인가시 동의요건을 제가 했습니다만 여기만 있는 얘기가 여기랑 달리 아까 리모델링 할 때도 새 건 안 된다 그랬죠, 그죠? 대선을 통한 리모델링만 10년 이상의 경과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들어갑니다. 만약에 일부 증축을 통한 리모델링이라면 15년 이상의 경과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들어가야 되겠지. 그거 외에는 이 차이점 외에는 조합총회 회의록 같은 거, 전원이 서명한 조합 규약 같은 거 이런 거는 다 공통되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은 차이점만 하시면 된다 그랬잖아요, 제가. 자, 19번의 주택법령상 주택단지 전체를 대상으로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조합을 설립하라는 경우 조합 설립인가 신청 시 제출될 첨부 사례가 하는 거 기출문제인데 예를 들어 창립총회 회의록 같은 거는 어느 조합이나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창립청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공통점이고 조합은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 규약도 조합의 약속의 규약이기 때문에 다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도 다. 그럼 3번의 80% 토지 사용승낙서 요게 답이 되는 게 자, 80% 사용승낙서 지금은 15% 이상 그 소유권까지 다 들어갑니다만 이것은 어디에만 있는 얘기예요? 지역과 직장 조합 설립인가 신청 시 제출 서류에만 있는 거 아닙니까? 리모델링에는 없잖아. 새로운 땅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답이 되는 거죠. 4번에 15년 이상 경과했음을 증명한 서류는 증축형이기 때문에 이렇단 말이에요. 이게 여기만 있는 사유 중에 하나지만. 그리고 5번의 조합은 명부
당연히 여기만 있는, 전체 다 있는 얘기죠. 이거는 조합원 명부 이런 거 이렇게 구별하시는, 이건 리모델링을 전제로 한 것이라. 자, 20번 보시죠. 주택법령상 지역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서를 지역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으로서 제출해야 되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것도 30회 때 나온 것 치고는 조금 까다롭게 낸 거예요. 지금까지는 지역과 직장의 인가신청지 제출 서류와 리모델링의 설립인가 신청 제출을 구별하는 문제를 계속 내다가 이제 사람들이 적응할 만하니까 자체 내에서 물어본 거예요. 구별하는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지역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시 제출할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으라고 했는데요. 조합장 선출 동의서, 조합장 선출 동의서도 어디나 다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세 군데 다. 근데 지역엔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그리고 2번에 조합원의 동의를 받은 정산서가 있는데 이거 일단 넘어가고 3번에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예명한 조합규약 어디나 다 있는 얘기고,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가 조합원이 되는 거죠. 그럼 자격을 입증하는 서류는 당연히 다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거 다 제출서류에 다 들어가요. 이것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지역에 당연히 들어갑니다. 5번이 해당 대지의 80% 이상에 대한 사용권을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들어가야 돼요. 여기에 지금은 이제 여기다가 15% 이상 소유권 확보하는 서류까지 같이 넣어줘야 되지. 지역과 직장에 들어가는 거, 지역에 들어가는 거. 요거 출제될 때는 그냥 15% 소유권은 없었잖아요. 요거만 있었잖아. 금년에 새로 들어간 게 이제 80% 이상에다가 15% 이상 소유권, 그것도 같이 적어두시고, 요것이 1, 3, 4, 5가 다 맞거든요. 2번은 여러분, 이거는 자체 내에서 물어본 거지만 이것도 찾을 수 있으면 이런 게 이제 특점이 잘 나오는 거예요. 이걸 외울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이것도. 조합원의 동의를 받은 정산서. 그러면 대충 이 정산서라는 것은 조합원들이 내야 될 돈이 있잖아요. 그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은 정산서니까 조합원들이 낼 돈에 대한 사업 정산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사업하기 전에 정산서가 있는 거예요? 사업한 이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산서는 이거 설립인가 조합 만들 때 제출 서류에 어디서도 들어갈 수가 없는 사유가 되는 거죠. 네. 사업 주체가 만들어지면 사업 주체가 이제 사업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산서를 사업부터 끝나고 하는 거예요. 끝나고 하는 거.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거는 그런 거 하나 집어넣어서 찾는지 구별한 겁니다. 이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21번 주택조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지역조합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지역조합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예요. 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사용권과 대지 면적 15% 이상 소유권 확보하라. 인가시설지 지역의 제출 서류 하나. 2번 탈퇴한 조합원은 조합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부담한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지역과 직장에서 계속 이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금년에도 이 지역과 직장에서 많은 내용이 신설돼서 들어간 겁니다. 하도 여기서 참 그 사회성 문제가 많아서.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번은 작년에 개정돼서 들어간 것이고 올해 신설된 것도 많잖아요. 작년에 개정돼서 들어간 것 중에 탈퇴할 수 있죠, 조합은? 조합은 정관이잖아. 탈퇴할 수 있는 자에도 작년부터 준 거예요. 탈퇴할 수 있다. 그 대신 탈퇴하게 되면 자기가 냈던 비용의 환급은 청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혹시 자진 탈퇴가 아니고 제명됐어요. 제명된 조합원도 비용의 환급은 청구할 수 있나요? 있다. 조합원이 안 될 자라면 자기가 냈던 돈은 환급받아야지. 제명됐더라도, 탈퇴뿐만 아니라 제명됐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3번의 주택조합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은 10명 이상. 아이고 이거 갖고 틀리긴 했잖아. 예정 세대수의 지금 가만히 있어봐. 지금 이것이 어쨌든 틀렸어요. 이게 정확히 50% 이상 이렇게 하고 조합원을 10명이 아니고 20명 이상 이렇게 바꿔야지 맞지만 이렇게 바꾼 걸 맞게 하려면 정확하게는 지역과 직장 조합 중에 하나가 들어가는 겁니다. 리모델링은 이런 수제안이 없죠. 그죠? 어쨌든 틀렸어요. 이거는 20명, 10명에서 확실히 틀렸지만. 그리고 참고로 이거는 28회 때 나왔지만 여기 50% 이상 조합원 20명 이상 갖춰야 되는 것은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때로부터, 조합이 만들어진 때로부터 조합주택의 사용검사 받은 날까지예요. 그러니까 조합 설립인가 일로부터 조합주택의 사용검사일까지
이 50% 이상 이게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도 올해 새로 붙은 얘기 아닙니까? 개정에서 붙은 얘기지. 우리 조합원 자격 같은 경우는 설립인가 받은 때가 아니잖아. 우리 조합원 자격은.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당시부터 자격이 있어야 되죠? 그거 좀 너무 좀 깊게 들어가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조합원 수는 조합이 이제 만들어진 때로부터 그 수를 유지해야 된다는 얘기고, 조합원의 자격 얘기부터, 조합원의 자격도 기본이잖아. 자, 여기 보세요. 조합원 자격이라면 지역과 직장 조합원의 자격은 이 둘이 비슷하잖아요. 이 둘이 비슷하잖아. 지역장에서 이건 별도고. 그러니까 지역과 직장의 설립인가 대상인 지역과 직장의 조합원 자격은요,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할 때부터 자격을 유지해서 나중에 조합주택의 사용검사일까지 하고 조합검사 사용검사 갖고 입주할 수가 있거든요. 조합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그때까지 자격을 갖춰야 된다고. 조합원 자격을 내내. 그 기간 동안에 주택 없는 무주택 세대주가 가입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택이 있어도 한 채까지 가능한 경우라면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세대주가 가입할 수 있는 게 지역과 직장이에요. 설립 신고 대상인 직장 조합이라면 무주택자만 가입할 수 있지 85주택 한 채는 안 되잖아. 보통 여기라면 무주택 또는 85주택 한 채. 근데 지역 조합이라면 이제 거기다 추가적으로 6월 이상 거주 요건, 그 지역에 6월 이상 거주 요건까지 추가되어 있을 뿐이고, 리모델링의 조합원이라면은 여기는 공동주택 소유자라면 주택법에 따라 지었던 건축법에 따라 지었던 다 들어가고요. 복리설 소유자도 단지 내에 들어가고, 건축법에 따라 지었는데 주상복합 건물이다? 주택 외의 상가 건물 소유자까지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응원해야 되기 때문에 단독만 안 된다 이렇게 했었죠. 그리고 이 지역과 직장 조합원이 바로 아까 설립인가 신청 당시부터 자유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지역과 직장 조합원은 다른 조합과 달리 원칙적으로 설립인가 이후에는 조합원 지위의 교체 신고 가입이 안 되는 게 원칙이에요. 공급주서 교란 금지에 걸려서라고 했잖아. 안 되는 게 원칙이면 예외로 될 수 있는 경우 있죠. 이미 시장구조부처장에게 모집 승인을 받았으니까 모집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사망 자격 상실로 인해서 사망 자격 상실, 그럼 새로운 그 상속인에게 가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아까 제가 50% 이상을 유지해야 된다고 했는데 조합원이 탈퇴됐던 사업승인 과정에서 예정서가 바뀌었던 간에 불문하고 결과적으로 다시 보니까 조합원 수가 건설 예정 세대 수의 50% 미만이 됐다면 50% 이상이 되도록 충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최소 50% 이상만 유지가 되면 되기 때문에 20명 미만이 허물었을 때는 충원 안 된다는 거 주의하시고, 나중에 주택조합이 사업승인까지 통과했다면 그때는 조합원에게 불이익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승인 이후에는 집 이전 된다라고 했습니다만, 이때 새로 충원되는 자, 새로 가입되는 자도 기존 조합원과 똑같이 다루기 위해서 기존 조합원의 자격을 아까 조합 설립인가 신청 당시부터 있어야 돼. 이것도 투기가 지금 그 1년 전부터 있어야 된다고. 우리가 그것까지는 안 하지만. 그래서 교체나 신규 가입 때는 이거 잘 물어봤잖아요. 교체 신규 가입 당시에 자격을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기존 조합과 똑같이 다루기 위해서 조합 설립인가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조합원 자격 여부를 판단한다 그랬죠? 교체 신고 가입 당시가 아니고. 그러나 상속 같은 경우는 항상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조합원 자격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 거기 관련된 조합원의 자격 얘기. 그런데 이렇게 이제 50% 이상 20명 이상 이렇게 되는 것은 조합원 자격 여부 판단 기준과 달리 조합 설립인가 받았을 때 조합원 수가 확정이 되기 때문에 설립인가 받은 때로부터 사용검사 받는 날까지 뭐 그렇게 물어보면 좀 깊게 물어보는 것이지만 그런 것까지도 새로 신설된 것이라 우리는 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4번에 지역조합은 그 구성원을 위해서 건설하는 주택을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당연합니다. 지역과 직장에만 나오는 얘기예요. 리모델링은 새로 공급받는 거 아니라고 했잖아. 그래서 조합주택이니까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지역이니까 맞죠. 지역과 직장. 5번에 조합원의 공개 모집 이후에 조합원의 사망, 자격상실, 탈퇴 등으로 결혼이 생겨서 결혼을 충원한다라든지 미달돼서 재모집을 한다면 결혼 충원 또는 재모집을 한다면 처음에 신고했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고 선착순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는 예외 규정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3번만 틀렸습니다. 22번.
지역과 직장조합의 조합원의 교체, 신규 가입 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됐는데 지역과 직장조합원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해당 조합원을 교체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다. 이거 지역과 직장에만 나오는 얘기예요. 공급지수 교란금지에 걸리는 주택조합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칙이 안 돼요. 그런데 아까 예외적으로 되는 걸 쭉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에 리모델링 조합은 위 1의 조합원의 교체, 신고의 금지에 대한 규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리모델링은 아까 지역과 직장이지 아닙니다. 3번의 주택건설 예정세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장운수구청장으로부터 조합원 추가 모집 승인을 받았다라면 추가 모집 승인 받았으니까 위 1의 규정 적용하지 않고 추가 모집할 수 있다는 얘기죠. 4번에 조합원의 탈퇴 등으로 조합원 수가 20명 미만이 될 때는 위 1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20명 미만이 있을 때는 충원할 수 있는 거 없어요. 옛날에 있다가 없어진 사유고 지금은 조합원 수가 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미만이 될 때 이렇게 바꿔줘야지. 최소 50% 이상 돼야 되기 때문에 50% 미만이 되면 충원할 수 있지만 20명 미만은 충원 사유 아닙니다. 일에 대한 예외 아니에요. 5번의 조합원 추가 모집 승인과 조합원 추가 모집에 따른 주택조합의 변경인가 신청은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까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추가 모집 승인과 추가 모집에 따른 추가 모집에 따른 조합원이 이제 바뀌게 됐으니까 조합의 그 규약을 변경해서 또 변경할 때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다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까지 하지 사업계획 승인 신청까지 했으면 이때는 못한다는 겁니다. 조합주택이 완성되고 나서 사업주택 사업승인 신청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승인 신청 전까지 이렇게 조합원들이 바뀌어서 변경인가 신청할 수 있지 사업승인 신청일 이후에는 안 된다. 그래서 이런 얘기입니다. 자, 23번은 주택조합의 회계 감세된 걸 절대 하지 말아요. 이거 나온다래도 소스를 파악했다래도 하지 말아요. 24번. 조합원 모집 신고 및 공개 모집 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조합원 모집 신고 공개 아까 말씀드린 거 이게 1번 지역과 직장조합의 지역과 직장입니다. 지역과 직장의 설립인가를 받거나 인가받은 등을 변경하기 위해서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주택건설 대지의 50% 이상 사용권을 확보하여 시장소에 신고하라. 이게 새로 신설된 거. 그 전에 작년까지만 해도 그냥 신고하면 됩니다만 조합 모집에 그냥 신고하면 됩니다만 지금은 50% 이상 사용권을 확보한 상태라야 모집 신고가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50% 이상 확보해서 모집 신고하고 모집한 다음에 조합원 수가 충족이 되면은 설립인가 신청할 때는 이제 80% 이상 사용권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이. 처음 모집할 때는 최소 50% 이상 사용권을 확보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고하는 거예요. 이번에 위 1의 경우 조합원 모집은 공개 모집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공정하게 공개 모집이 이게 원칙이죠.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3번에 공개 모집 이후에 조합원의 차망, 자격상실, 탈퇴 등으로 인하여 결혼을 충원하거나 미달된 점을 재모집할 때는 신고할 필요 없죠. 신고하지 않고 추첨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다. 아이고 비겁하게는 또 추첨으로 바꿔내. 추첨으로. 추첨이 아니고 선착순으로. 재모집 등을 할 때는 선착순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추첨은 엄청난 사람 모였을 때 그 똑같은 조건에 추첨하는 거 아닙니까? 선착순으로 할 수 있어요. 4번에 이미 신고된 사업대지와 대지와 전부 일부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조합원 모집 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 이미 신고된 사업대지와 일부라도 중복이 되는 그런 조합이라면 신고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신고 수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중복이 되니까. 그런데 자 5번도 있어요. 5번도 있어. 그냥 15번에 리모델링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 리모델링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리모델링 사업 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 소유자. 공동주택 소유자. 가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같이 할 수 있으니까. 2번에 위일의 복리설을 함께 리모델링 한다면 그 복리설 소유자. 위일의 공동주택 단지 안에 지상권자. 이게 답이죠. 이게. 에? 공동주택 소유자가 가입하는 겁니다. 지상권자가 가입하는 거 아니고. 에? 지상권자가 그럼 뭐 자기가 가져갈 수 있나? 리모델링 조합으로 만들어진 것을, 리모델링 된 것을. 지상권자 아니고. 4번에 건축허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 소유자. 그럼 공동주택 소유자라면 1번이 아니고 사업승인 대상이 아니라서 건축법에 따라 지었을지라도 혼자 할 수 없으니까 가입하는 거. 공동주택 소유자. 그 다음에 5번에
위 3의 해당 건축물에 위 3에 해당 건축물이면 공동주택 단지 안에 공동주택 외의 시설이 있다면 해당 시설의 소유자. 위 4번 같은데. 예? 하여튼 뭐 이게 건축법에 따라 주상복합으로 지었을 때 하나의 건축물 속에 주택 외의 시설 소유자가 있으면 그 사람도 가입을 해야 전체를 할 수 있다. 그 얘기라 위 4번 같은 경우에요. 예. 어쨌든 이렇게 공동주택 소유자나 복리시설 소유자나 주택 안위시설 소유자가 가입하는 것이지 지상권자는 아니라 말이에요. 여기서는. 그래서 답이 3번이 되는 겁니다. 26번. 주택법령상 지역과 직장조합의 조합원의 자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됐는데 1번. 지역조합의 조합원은 설립인가 신청일이 현재 같은 모집지역에 6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해온 사람이어야 된다. 지역은 전출 온 사람은 안 돼, 전입 온 사람은 안 된다. 그 지역에 최소 6월 이상 거주는 해야 된다. 이게 지역에만 있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6월 거주 요건. 2번 지역조합의 조합원은 본인 또는 본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에 등재되지 않은 배우자, 본인이 됐든 다른 곳에 있는 배우자가 됐든 이런 자가 같은 또는 다른 지역조합에 같은 조합이 됐든 다른 조합이 됐든 같은 또는 다른 지역조합의 조합원이거나 직장조합의 조합원이 아니어야 된다. 부부가 아니면 부부 아니다도 내가 여기 지역에도 가입하고 다른 지역에도 가입하고 직장 지역에도 가입하고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부부도 안 돼. 부부도. 같은 곳에 사는 부부라 하더라도 다른 곳에 사는 부부라 하더라도 부부끼리는 예를 들어 배우자가 여기 있는데 내가 따로 가입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중복될까 봐. 이런 건 뭐 다 그렇고요. 3번에 지역조합의 조합원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이어야 된다. 4번의 위 3의 경우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한 명에 한하여 주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 3, 4번이 그럴듯하지만 제가 볼 땐 3, 4번도 이렇게 출제하면 문제가 있어요. 정확하게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지역과 직장이라면 설립인가 신청 당시부터 조합주택에 입주 가능할까지 둘 중에 하나로 말이에요. 3번 또는 4번 둘 중에 하나 이렇게 표시되어 있거든요. 모든 세대원의 주택이 없는 경우 3번 또는 80의 주택 한 채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3, 4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3번만 넣고 보면 이상하지. 3번은 세대원 전원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이어야 된다. 이것만 놓고 보면 그럼 당연히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한 채 소유한 세대주는 안 된다는 얘기죠. 차라리 이거를 이렇게 3, 4번을 다 맞게 하고 싶으면 4번 얘기를 3번에 연이어서 넣으면 맞을 수가 있어요. 하나의 지문으로 넣으면.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3, 4번 둘 중에 하나라서. 5번 보시면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조합의 경우에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조합이면 설립 신고 대상인 직장조합이잖아요. 신고 대상 직장조합은 세대로 포함한 세대원 중 한 명이 하나여 85의 주택 한 채 소유한 세대주 조합원에 대해서 이게 명백히 틀리죠. 85의 주택 한 채를 가진 자가 조합원이 되려면 설립 인가 대상인 보통의 직장조합이어야 되지. 설립 신고 대상인 직장조합은 이게 옛날에 005지에서 054할 때 나온 얘기라 그 당시에는 그냥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85주택 이건 나중에 들어간 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차이가 있어서 이게 5번이 명백히 틀렸지만 3번과 4번은 선택 중에 하나로 하셔야 돼. 이거를. 그럼 3번 해석이 이상해집니다. 이렇게 나누게 되면. 3번만 넣고 보면 이건 틀린 거죠. 그러면 원래 같이 붙여야 돼. 같이 붙여야 돼. 합쳐야 돼. 27번. 주택법령상 주택조합 및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주택조합 발기는 이제 조합 모집하는 자를 얘기합니다. 발기인은 업무 대행자에게 대행시킬 수 있는 주택조합의 업무 중 계약금 등 자금의 보관 업무를 대행하도록 해야 되는 자로 옳은 거. 제가 조합을 그때 비교할 때도 이 얘기는 살짝 혹시나 해서 했던 겁니다. 이게. 다른 것은 이 민간인이기 때문에 업무 대행자에게 대행을 시킬 수 있지만 계약금 등 자금의 보관 업무만큼은
자꾸 사기치는 사람은 돈 문제 때문에 자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계약은 자금을 보관한 것만큼은 의무적으로 대응을 시켜야만 된다 그랬어요. 시킬 수 있다고 시켜야만 된다. 누구에게 시켜야만 되느냐? 선택이 아니에요. 이거는 4번에 신탁업자에게만 맡겨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 맡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1번에 등록사에게 맡기면 또 다른 등록사에게 아니면 중개업자에게 맡기면 또 도망가면 어떡합니까? 돈 갖고. 그래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신탁업자에게만 맡기도록 한다는 게 올해 개정된 것 중에서 참 특수한 것이라 제가 요거는 언급한 적이 있어요. 4번입니다. 그 다음에 28번 보시면 주택조합의 해산 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도 있는데 해산 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도 있는데 1번 주택조합은 그 설립인가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될 때까지 사업 승인을 받지 못했어요. 그럼 총액으로서 해산 여부 결정. 이거 제가 말씀드렸던 건축과 주택에서 3년짜리가 해산 여부 결정과 관련해서 나오는 거. 원래 가설건축의 준칙이 3년짜리인데 가설로 상환하면 해산 여부 결정하라. 가설건축의 준칙은 3년이네. 상환. 주택 상환세 상환기한 3년 넘을 수 없다. 그리고 해산 여부 결정 나오면 이게 3년 나오는 거라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신설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혹시 여기 어디 안 나오나? 예를 들어 여러분 1번의 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때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면 그건 2년이란 말이에요. 2년. 주택조합이 사업승인 신청하는 거 2년이고요. 리모델링 허가 신청하는 것도 나와도 2년이란 말이에요. 이건 신청 얘기 아니죠? 만들어진 주택조합이 사업승인을 3년 내에 못 받았다라면 이제 사업주체로서 할 일이 없어졌잖아요. 아예 못 받은 게 확정됐으니까. 사업승인권 못 땄으니까. 이때는 해산 여부를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거는 다 2년인데 그러니까 요것도 만약에 이게 아니면 2년이란 말이에요. 해산 여부 결정하려는 게 3년이란 말입니다. 2번의 주택조합의 발기는 조합은 모집 신고가 수립된 때로부터 1년이 될 때까지 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는 총회의를 거쳐 주택조합의 사업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라. 이거는 사업의 종결 여부니까요. 주택조합의 발기인이 빨리 조합은 모집해서 설립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1년이 될 때까지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지 못했다라면 조합을 못 만들었으니까 이제 조합의 그 사업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라는 거예요. 이거 1년이 될 수가 없죠. 1년이 되려면 건축과 주택부에서 투기밖에 없잖아요. 투기를 신고하라. 투기가 알지고 1년 재검토. 투기가 알지고 1년 재검토. 건축 신고 착수기한 1년. 135 아니잖아. 그죠? 결국 제가 135 다 했잖아 지금. 1년짜리 2가지, 3년짜리 3가지, 5년짜리 3가지. 요거 아닌 나머지는 다 2년. 나머지 속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신설된 것이지만 1, 2번이 다 신설된 거예요. 1번은 3년 해산 여부 결정이고 2번은 135 아니니까 2년이 되겠지. 그렇게 따져주는. 틀렸습니다. 3번의 위 1, 2에 따라 총회를 소집하려는 주택조합이 임원 또는 발기에는 총회 개최하기 7일 전까지 가입 신청자에게 회의 목적 등을 알려라. 이거 뭐 정부조합이나 여기는 다 7일 전에 통지하는 것 똑같고요. 4번의 조합의 해산을 결의하거나 조합의 종결을 결의하는 경우에는 청산인을 선임해야 된다. 사업 안 하기로 했으면 청산인 선임해야 되고 됐어요. 5번에 29번에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결격사유. 해당 주택조합의 공동사업체인 등록사업자 또는 업무대행사의 임직원은 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겸직금지라고 보셔야 되겠네. 비슷해요 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될 때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발기인 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임원 결격사유 2년. 3번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이 된 때는 해당 발기인은 그 지위를 상실하고 당연 퇴직. 임원은 당연 퇴직. 4번의 지위가 상실된 발기인 또는 퇴직된 임원이 지위 상실한 퇴직 전에 관할행위 효력을 상실한다? 효력이 유효하겠죠. 효력 유지가 됩니다. 퇴직 전에 관할행위잖아요. 다 똑같은 원리란 말이에요. 이게 틀렸고 주택조합의 임원은 다른 주택조합의 임원 직원 발기인을 겸할 수 없다. 겸직금지 나오는 거예요. 뻔한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주택조합도 했는데 시간이 남아요. 네가 얼마나 남았
가만있나. 사업 승인도 나눠져 있네요. 분양가 상한제랑. 아이고.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만 했어요? 아니면 조금 더 했어요? 혹시나 해서 좀 더 했었나? 좀 더 했어요? 자, 그럼 좀 더 나갑시다. 좀 더 했다니까. 시간이 좀 남으니까. 이거 뭐, 25분이나 남아 있어서 한 데까지 나가고, 좀 더 하셨다고 하니까. 자, 인상 쓰지 말고. 어차피 시간은. 이거 맨날 우리 했던 거 건축부랑 똑같은 절차. 여기 보세요. 우리 이거 틀부터 생각하셔야 되잖아. 건축부랑 비슷해야죠. 자, 대지를 먼저 확보하죠. 대지를 먼저 확보하고. 그 다음에 사업 승인 받지 않습니까? 건축부 주택법에서는 사업계획 승인을, 건축부에서는 건축허가 대신에 여기서는 이 말을 쓴다 그랬잖아. 사업 승인. 권리 취득했으면 공사 들어가기 전에 착수 신고를 하고 공사 들어갑니다. 착수 신고를 하고 나서는 시공자가 시공을 하고 감리자가 감리를 해서 건물이 완공이 되면 사용하기 전에 사용 검사 받고 쓴다. 아주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건축주 대신에 사업주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럼 사업주체가 내 건물 지어줄 시공자 선정하고 감리자 선정되는데 여기는 예외적으로 적용합니다. 큰 사업이라 감리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행정청이 등장하는 게 원칙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절차 틀을 잡아놓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사업 승인 대상을 먼저 하시고 그럼 이 절차가 관련된 행정청. 이 승인권자가 다 한다 그랬잖아요. 사업 승인권자가. 대부분 이 건축법에서는 건축허가, 여기서는 사업 승인권자 대부분 한다. 사업 승인 당연히 승인권자가 내주고 여기 착수 신고도 승인권자가 하는 겁니다. 여기는 원칙적으로 감리자 지정을 행정청이 승인권자가 직접 지정하는 게 원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감리자까지도 승인권자 지정하지만 특이하게도 사용검사는 아니다. 그럼 사용검사는 누가 하느냐? 사업승인권자가 아니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한다. 이건 진짜 지금까지 수십 번 한 거야. 수십 번. 시장에서 구청장이 한다. 지을 때까지가 힘들지 여기서 짓고 나서 검사는 비교적 간단한 것이기 때문에 기초제체장이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검사를 내주는다. 물론 이때도 예외적으로 국장으로부터 사업승인 받은 경우는 국장이 사용검사를 받는 특수한 경우가 있지만 보통은 승인권자가 시장에서 이게 특이해서 한 번 낸 적이 있고 그러면 이 사업승인권자가 누구냐라는 것은 원칙은 지자체장 중에서 이제 대지면적. 대지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 비교적 넓으냐? 10만 이상이냐? 대지면적 10만 미만이냐? 마치 관리계획 이반권자 결정권자랑 비슷한 구조라고 했잖아요. 원리가 비슷하기 때문에 비교적 작은 10만 미만이라면 마치 이반권자처럼 특광 자치자치도 시장 군수가 10만 이상이라면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요걸 분석하면은 제가 우리 그 관리기사 했던 것처럼 여기서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기서만.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자치도, 대도시시장. 즉 특별시에서 대도시장 이상이면 결국 규모에 상관없이 그 행정청이 한단 말이에요. 특별시장, 대도시장까지. 그런데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게 10만 미만이면 도 밑에 있는 시장에서 사업승인 내주지만 10만 이상이면 도사가 내주는 여기서만 차이가 나는 구조. 근데 이것보다도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거 5가지 이거를 더 많이 물어보지 않습니까? 국장이 사업승인을 내는 5가지를. 첫 번째가 국가토지주택공사가 사업을 한다. 이건 규모에 상관없이 안에 국가라면 전국을 대상으로 사업을 해야 공평하다고 했잖아요. 토지주택공사도 전국을 대상으로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장이 받는 게 편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항상 제가 주택법에서는 공공에 해당하는 자가 50%를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 투자회사가 공공이 50%를 초과하여 출자한 정확하게는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가 공공주택 건설 사업을 한다라면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비록 부동산 투자회사지만 공공이 50%를 초과했기 때문에 토지주택공사처럼 봐주시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할 때는 국장이에요. 공공주에서 지자체나 지방공사라면 지방에서만 하기 때문에 오히려 국장이 받으면 불편해요. 이 규정에 따라 하는 것이지. 지자체 지방공사가 아니고 국가나 토지주택공사가 할 때 벌써 거기다 50% 출자해서 2가지를 벌써 말씀드리고 또 하나라면 대규모 사업과 관련된 거 있잖아. 물론 국장이 지정 고시하는 지역은 전제돼 있지만 대규모 사업, 택지개발 사업, 도시개발 사업인데 규모 제일 큰 규모인 3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그런 큰 사업이니까 국장. 또 하나가
수도권이나 광역시에 긴급한 주택 내수가 필요하다. 긴급한 경우 항상 예외 아닙니까? 아니면 지역 균형 개발이나 광역차원의 조정이 필요하다면 지방 차원에서 할 수가 없죠. 국장이 나서는 거 이렇게 나서는 거 특히 아까 국가란 토지주택 공사 갈 때 좀 주의하시고 사업 승인 대상이요. 주택건설 사업 이건 아까 등록상과 다르잖아. 연간자 빠지고 사업이 1회당 규모인데 단독은 30% 이상. 물론 여기에 대한 50% 이상 예외 두 가지가 있지만 특히 한옥 설치자냐 한옥은 50% 이상일 때 사업 승인 받는다. 공고택지로 1탄핵지로 공급받아 하는 그것도 있지만 특히 한옥 공동주택이라면 50세대 이상 30세대 이상부터 사업 승인 받는 건데 50세대 이상 예외 둘 중에서 하나는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가 여기서 50세대 이상입니다. 원룸형 주택이라면은 도시형의 대표적인 원룸형이란 원칙대로 30세대 이상 가는 거예요.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리모델링 할 때는 증가하는 세대에서만 건설용 아파트라 이거 건설할 때 얘기 아닙니까? 증가하는 세대에서만 따져서 30세대 이상일 때가 사업 승인 받는 것이 그 외의 것은 리모델링 허가를 다른 데서 받는단 말이에요. 뭐 달동 내에서 그것도 있지만 그 정도. 예? 대지는 1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나오는 대로 그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30번 보시고 주택법상 주택건설 사업 승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한옥은 30% 이상의 경우 사업 승인 받는 게 아니고 50% 이상 한옥 설치 장려 혜택 틀렸고 2월 세대변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이고 단지 진입도로 폭이 6m 이상인 단지형 연립은 50세대 이상의 경우 사업 승인. 이게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50세대 이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각 전용면적이 30 이상 되면서 진입도로 폭이 6m 이상이면 아주 작기 때문에 웬만한 거 다 들어가요. 그렇다고 이거를 바꿔내긴 좀 무리야. 하여튼 이거 요건을 갖춘 단지형 연립이나 단지형 다세대는 50세대 이상의 경우 사업 승인 받는 건 맞습니다. 3번에 330만 제일 큰 규모 100만 평 330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로 택지개발 사업을 추진한 지역. 택지개발 사업이든 도시개발 사업이든 마찬가지예요. 이런 지역 중에 국장이 지정 고시하는 지역 안에서는 국장의 승인을 받는 거. 4번 주택건설 사업에 해당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그러면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승인권자 되는 거. 10만 미만이면 특권시장 거소. 10만 이상이면 시도지사 대도시장. 5번에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나? 국가 등 공공사업 책임자가 사업을 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맞아요. 여기 얘기입니다. 여기 얘기. 자, 이것도 우리 건축이랑 비슷하게 이미 설명드렸던 거. 우리 대지를 미리 대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가 원칙입니다만 소유권 확보 없이 할 수 있는 예외 중에 일단 이거. 공공사업체가 소유자라면 공공을 믿어주니까 대지 소유권 확보 없이 가능하고요. 이거 외에는 비슷해 건축법이랑 사용권을 확보했다. 100% 사용권 가능하죠. 그런데 우리 여기서 나오는 숫자 중에서는 지구 단위 결정이 필요한 상대적으로 큰 사업이 다르면 몇 프로 이상 사용권을 확보하면은 사업 승인 들어갈 수 있어요? 80% 이상. 그래서 사업 승인을 받았다면 이게 사업 승인 후 매도 청구잖아. 사업 승인 후 매도 청구라고 하는 거. 일단 80% 이상과 다른 것은 얘기할 필요가 없죠. 80% 이상 사용권을 가지고 사업 승인을 받았다면 받고 나서는 아직 확보하지 못한 대지를 전부 확보를 해야 공사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매도 청구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잖아. 그런데 이때도 3개월 이상 협의하라. 매도 청구할 때 가격은 시가 이런 건 다 똑같은 얘기인데 건축이란 차이라면 80% 이상 중에서 다시 둘로 나누고 있죠. 95% 이상 이미 확보했다면 95% 이상이라면 아주 적은 것만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이때는 확보하지 못한 대지노출을 모든 자에게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다. 근데 95가 아니라면 80에서 95 사이라면 10년 장기 소유자에게는 못하고 10년 장기 소유자를 제외한 자에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나가는 것까지 있잖아. 이게 사업 승인 후 매도 청구예요. 자, 31번 국장의 사업 승인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 아닌 거. 참 여러 번 문제했던 국장의 사업 승인 대상이 아닌 거. 1번 국가 토지주택공사 전국을 대상으로 사업하니까 규모에 상관없이. 2번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300세대 이상의 주택과 주택 외이사를 동일 건축으로 건축한다. 그냥 이게 정체불명일 거예요. 이게
여러분 2번은 어디서 나오는 얘기냐면은 아까 도시형 상주택 할 때 원래는 같은 건축 안에 함께 못 짓는 게 원칙이지만 준주거나 상업지역 같은 토중들을 높일 곳에서는 그 얘기 아닌가? 도시형 상주택 얘기 아니네요. 정체불명은 맞는데 이게 그거네. 그러면 이게 300세대 미만의 그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으로 건축하는 것이 이게 주상복합지일 텐데 300세대 미만으로서 일정 요건을 갖추면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고요. 300세대 이상은 무조건 주택법에 따라 지는 거예요. 근데 주택법에 따르지를 사업 승인 대상을 예외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지만 꼭 국장의 사업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 아니겠죠. 원칙대로 가겠지. 그래서 아닌 것이고 사업 승인에서 예외 중에 하나인데 무조건 주택과 주상복합으로 지을 때 300세대 이상이면 무조건 주택법에 따라 짓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것으로서 일정 요건 가지면 건축법에 따라 짓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주택 국장의 사업 승인 대상이냐 아니냐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죠. 3번 수도권 광역시에 긴급한 주택 내수가 필요하여 국장이 지정 고시하는 지역에서 사업을 한다. 이거는 긴급한 경우 예외니까 국장이 항상 하는 사유가 되겠고요. 4번이 330만 이상 규모로 도시개발 사업 추진하는 지역 중 국장이 지정 고시하는 지역에서 사업할 때 이거 아까 대규모 사업. 그리고 5번에 공공사업체가 총지분의 50%를 초과해 출자한 부동산 투자회사가 주택건설. 이것도 원래는 공공주택건설 사업 할 때를 전제로 합니다. 지금은 주택건설 앞에 공공을 붙여놓으세요.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아까 제가 1번에 토지주택공사처럼 봐주시라고 했어요. 나올 때마다. 공공주택 토지주택. 그래서 그 정부 대상으로 사업을 해야 됩니다. 5번도 그러니까 이것도 참 조금씩 왜 자꾸 이런 게 자꾸 생겨서 그러는데 공공이 50%를 초과해 출자한 부동산 투자회사라면은 옛날에는 그냥 주택건설 사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지금은 공공주택건설 사업을 할 때만 적용되는 한정된 게 역시 나중에 개정된 거란 말이에요. 자꾸 그런 걸 놓치고 있는데 답은 2번이 되는 거. 2번은 꼭 국장의 사업승인과 관련이 없어요. 일반적인 사업승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번과 5번을 같이 보시면 되고 3번, 4번 외에는 광역적 차원의 조정이 필요하다. 지역 균형 개발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가 이제 또 있을 뿐입니다. 그게 다예요. 자, 32번. 주택건설 사업에 대한 사업 승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됐는데 사업 승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기출 문제입니다. 지역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때로부터 2년 내 사업 승인을 신청하라. 사업 승인 신청 얘기예요. 2년이잖아. 135 아닌 거 2년. 아까 해산 여부 얘기랑 다른 얘기잖아요. 2번. 사업체가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작하는 경우에는 승인권자에게 착공신고하라. 승인권자에게 착공신고하는 것이죠. 절차. 3번 승인권자는 사업체가 경매를 해서 대지조건을 상실한 경우는 사업 승인을 취소해야 된다. 이게 틀렸잖아. 이거 제가 건축법에 건축과 취소랑 비교해서 잘 봤던. 취소 사유는 서로 비슷해요. 착수기한 내 착수를 안 했다, 5년 내 착수할 걸 안 했다라든지 완료가 불가능하다는 대지조건을 상실해서 못하게 됐다는 사유는 비슷한데 사업 승인은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속하는 것이고 건축허가에서 취소 사유가 있으면 건축허가는 취소하여야 한다가 특이한 거라 그랬잖아요. 여기는 여러 가지 선택 중에 하나 사업 승인 취소할 수 있다고 보셔야 돼요. 이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거 틀렸고요. 4번에 사업체가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을 확보했어요. 이미 사용할 수 있는 권을 확보했다. 100%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죠. 그러면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업 승인을 받을 수 있고요. 5번에 주택조합이 승인받은 총 사업비의 10%를 감액하는 경우에는 감액하는 변경을 하려면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29회 때 기출문제인데 3번을 가지고 무조건 찾아야 됩니다. 5번은 경미한 사항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것이라 까다로운 지문이에요. 근데 3번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5번을 말씀드리면 이거는 경미한 사항이 아니에요. 주택조합이 할 때는. 그래서 변경 승인 대상 맞습니다. 이게 여러분 주택법은 특이하게 사업승인 파트에서 경미한 변경이 총 사업비액은 10%라고 돼 있죠. 20% 내에서 증감하는 거 대지 면적이나 사업비를 20%까지 증감하는 게 다 경미한 사항에 들어가요. 그럼 10%만 20% 내에 속하는데 왜 아니냐? 그 대신 20% 내에서 증감하는 게 경미한 사항이 되려면 공공사업체가 할 때만이에요. 공공은 믿어주기 때문에 공공사업체가 변경할 때만 무려 20% 내에서 증감하는 것을 경미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여긴 주택조합이 할 때이기 때문에
아예 20% 내에서 증감한다는 것 자체를 경미한 상으로 안 봐요. 안 보니까 변경할 때 변경인가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거는 글쎄 몰라도 3번 찾아야 된다니까요. 제가 설명만 드린 것이고 33번 평소에 하는 것도 아니고 33번 사업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거. 취소할 수 있단 말이요. 할 수 있는 사유. 1번 사업주가 경매 공모에 들어 대수익을 상실하면 사업 못하니까 취소할 수 있고 부도 파산 등으로 완료가 불가능하대요. 시작했으면 뭐합니까? 완료가 불가능하다. 이거 건축법에서는 허가를 취소해야 되지만 여기는 할 수 있다에 들어가죠. 비슷해요. 사유는 3번에 공구별로 사업 승인을 받은 경우에 자 그러니까 3, 4, 5번은 착수기한에 착수 안 할 때예요. 그런데 이것도 다 한 거예요. 전체라면 전체에 대해서 승인받을 때 5년 내 착수해야 된다. 공구별로 분할하지 않으면 1년 연장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런데 만약에 공구별로 분할해서 하게 되면 최초 시행하는 먼저 시행하는 공구만 5년 내 하고 연장도 그때만 1년 연장할 수 있죠? 이때 착수해야 안 하면 이때만 사업승인 취소할 수 있지. 기타 공구는 나중에 하는 것이라 연장도 안 되고 취소 사유도 아니고 5년도 아니죠. 최초 착공시로부터 이전이 되니까 최초 공고 기타 공고 나눠서 말씀드렸던 그럼 이건 공구별로 사업 승인을 받은 경우니까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예요. 최초 공구입니다. 최초 공구가 승인 받은 때로부터 5년 내 착수를 안 할 때야. 그럼 취소하신 사유 맞습니다. 4번에 공구별로 사업 승인을 받은 경우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왜 공구? 기타 공구네요. 기타 공구인데 기타 공구라면은 해당 단지에 대한 최초 착공 신고로부터 2년 내 착수를 안 할 때. 자, 우리 기타 공구에서는 나중에 하는 것이라 정당한 사유가 있든 말든 연장도 안 되고 이때 안 했다고 해서 사업승인 취소할 수 있는 사유도 아니라고 했잖아. 그래서 답이 4번이죠. 이때는 취소 사유 아닙니다. 이때도 만약에 취소할 수 있다 해서 취소하게 되면 이미 시작해서 최초 공고는 어떻게 합니까? 처음 시작할 거 안 할 때 취소할 수 있다 그랬어요. 최초 공고에서만 4번 아닙니다. 5번에 사업 승인을 받은 후 승인받을 때 5년 내 공사에 착수를 안 할 때 이건 전체에 대해서 할 때 아닙니까? 자, 34번 보시고 사업 승인권자가 사업체 신청을 받아 공사 착수를 연장할 수 있는 경우가 아이고 이것도 30회 때 나오는데 여러분 항상 연장할 때는 그냥 연장하는 거나 원래는 제 시간에 해야 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못할 때 연장이 가능한 거예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합법적으로 못할 때 연장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유도 나온 대로 판단하는 식으로 전체를 미리 다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판단하시면 돼요. 1번 사업 승인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을 이행함에 따라 착수가 지연됐대. 여러분 사업 승인 조건이 있으면 조건 따라야 돼요? 따르지 않아도 돼요? 따라야 되죠? 그럼 따르다 보니까 그 부과된 사항을 이행함에 따라 착수가 지연됐더라면 착수가 지연된 것이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죠. 1년 연장 가능합니다. 두 번째, 공공택지 개발 조성을 위한 계획에 포함된 기반설의 설치 지연으로 착수가 지연된대. 공공택지 그 계획에 따라서 기반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 기반설 설치 지연 때문에 그럼 이거 이 사람이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그쪽에서 기반설 설치할 사람이 지연됐기 때문에 사업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연장할 수 있어요. 3번, 문화재청장의 매장문화재 발굴 허가를 받았대. 그럼 매장문화재 발굴하니까 매장문화재 발굴부터 해놓으라고 정직이 일단 중단이 돼야 돼요? 아니면 문화재 무시하고 그냥 공사 시작해야 돼? 그러니까 이건 정당한 사유가 있는 사유란 말이에요. 이거 문화재부터 발굴해야 되니까. 4번에 해당 예를 들어 이렇게 이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요, 그 정당한 사유가 다 종료된 다음부터 이제 1년 연장 기간이 계산되는 거라고. 여기 문화재는 문화재 발굴 다 하고 나서 이제 1년 이렇게 1년 내 착수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4번에 해당 시행지에 대한 소유권 분쟁을 사업주가 소송 외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착수해야 된다. 야, 소유권 분쟁을 해결해야지만 공사 시작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정당한 소유처럼 보이는데 지금 문제는 분쟁을 소송 외의 방법으로 한대요. 이게 조금 이상해 지금. 원래 분쟁을 해결해야 공사하는 건 맞는데 소송 외의 방법? 일단 다른 거 보세요. 5번에 사업 측에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해서 착수가 지연된대요. 그러면 사업 측에 책임이 없는 사유예요. 그럼 정당하죠? 본인이 책임질 게 아니죠. 그죠? 답은 4번을 찾을 수 있어야 되고 소송 외의 방법으로 하는 것은 법에서 인정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법에서 인정하는 방법이죠. 합법적인 방법입니다. 이게 소송 외로 한다는 것은 그냥 힘으로 밀어붙인다는 얘기예요. 주먹을 쓰든 발을 쓰든 이마를 쓰든
폭력으로 해결하겠다는 거 이건 허용 안 되지. 이거는 소송의 방법으로 이렇게 할 때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35번 주택건설 사업 승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됐는데 이것도 기출문제인데요. 주거 전용 단독주택인 건축보험사 한옥 50호 이상 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 승인을 받아야 된다. 한옥은 50호 이상. 예,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전체 세대가 600세대 이상인 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다. 600세대 이상. 3번의 사업지는 공사 착수기간이 연장되지 않는 한 사업 승인을 받은 때로부터 5년 내 공사를 시작하라. 유명한 5년. 4번 사업승인권자는 사업승인 신청을 받았을 때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받을 때로부터 60일 내 사업승인 여부를 통보하라. 이거 60일 내 통보 맞아요. 여러분 이게 정비법에서도 사업시행권 따는 것은 사업시행 인가 신청 받아야 되는데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사업시행 인가 신청 들어오면 인가권자는 60일 내 인가 여부를 결정해 통보한다 그랬죠? 거기랑 비슷해요. 이것도 사업승인을 받는 것이 사업승인권 따는 절차 아닙니까? 60일 내 통보를 하는 거예요. 60일 내 통보 비슷하게. 5번의 사업승인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을 이행함에 따라 착수가 지연된다 그러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고 이때는 승인권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때로부터 계산하여 3년 내에서 착수기간 연장할 수 있다. 제가 건축을 주도해서 연장할 때는 다 1년. 그러니까 이게 3년이 틀렸죠. 3년은 세 가지 이게 가설상환 계산 거기서만 나오는 게 3년인데 3년이 될 수가 없잖아. 1년 착수지. 그래서 이거는 다른 건 몰라도 역시 5번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맞춰야 되는 문제예요. 36번 보세요. 사업승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사업승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사업계획에는 이것도 기출문제, 작년 기출문제네. 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 복리시설에 설치에 대한 계획 등이 포함되다. 사업할 때 뭐 부대, 복리시설 설치하면 거기에 대한 계획 들어갈 거 아닙니까? 사업계획에. 2번. 잘 몰라도 2번. 2번. 단지의 전체 세수가 500세대 이상인 500세대인, 구체적으로 500세대인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 공급할 수 있다? 안 되죠. 최소 얼마 이상? 600세대 이상인데 이게 정답 아닙니까? 역시 30회 문제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찾아야 된다. 이런 거 찾고 어려울 거 틀려도 그냥 합격한다니까요. 항상 얘기하지만. 작년에도 어려운 건 어려워. 그런데 그런 안 풀어도 이런 건 맞춰야 된다고. 이런 건 실수하면 안 돼요. 뒤에 가서 집에 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후회하지 않도록. 3번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동일한 규모 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할 때 같은 규모 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할 때는 형별로 주택의 형별로 형태별로 표본 설계도서를 작성 제출해 승인을 받을 수 있다. 몰라도 정답은 2번에서 딱 내잖아요. 이거 정답 아니잖아요. 이거. 근데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사업 승인권자는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사업체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에 해당 주택건설사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거나 주택사업과 관련이 없거나 과도한 기반설에 기부 체납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관련 없는 것을 하라고 이거 그 소유권은 우리에게 줘라. 행정처에게 줘라. 이렇게 기부 체납을 요구해서는 안 된대. 훌륭한 얘기죠? 5번에 승인권자는 일부러 빨리 대답하시는 거 아니죠? 끝나려고. 사업승인권자는 사업승인 신청을 받았을 때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만 들어 60일 내 승인 여부를 통보하라. 60일 통보. 정답 2번이지. 자, 37번 풀겠습니다. 다 됐어요. 자, 사업체 매도 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가로 속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매도 청구. 아까 얘기했던 거. 사업 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해당 주택 건설 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시가, 가보는 시가가 나와야 되고요. 위 1의 경우 주택건설 대지 면적 중 몇 프로 이상의 사용 권한을 확보한 경우에는 사용 권한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자에게 매도 청구할 수 있으려면 95% 이상 95가 나와야 되고 니은번에 95. 3번의 위의 경우 대지 면적 중 몇 프로 미만에 대해서 사용 권한을 확보한 경우 이 니은번은 똑같으니까 95 미만에 대해서 사용 권한을 확보한 경우에는 사용 권한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 소유자 중 지구단위 결정고시일 몇 년 전에 소유권을 취득하여 계속 보유한 자를 제외한 자에게만 매도 청구할 수 있나요? D급번은 10년이 된다고. 이거 기본적으로 맞고요. 오늘 여기까지만. 여러분 일단 또 이러면 또 38번 예습이 올까봐 38번은 29회 대 기출문제지만 이거 서민들 위해서 임대주택 건설하면서 여러 가지 혜택 주는 것이든 이런 숫자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풀지 말고 이런 건 하지 마. 이런 거 하지 말고 39번부터 이제 나가면 돼요. 39번부터 다음 주에 나가면 오늘 제가 조금 일찍 끝날 것 같았고 이렇게 미리 했는데 그러면 뭐
충분히 여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끝낼 때는. 나머지 해오시면 돼. 아이고. 그렇죠? 또 문제는 그래도 뭐 여러 개 있네. 하여튼. 39번부터 풀어오시면 돼. 마지막. 자, 마치겠습니다.